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CI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 부대표입니다. 삼성 KPMG ACI는 다양한 발간물과 세미나 등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주치는 주요 회계 이슈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저희 법인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가 점검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GH본부의 한정우 상무와 심리실 한상현 상무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KPMG IGH본부에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정우 상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KPMG 심리실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지리의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상현 상무입니다. 네, 한상현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상현 상무님과 이야기해 볼 주제는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와 여러 가지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더 그러할진데, 타인 자본, 즉 차입금을 조달할 때도 기존에 없던 커버넌트 조항이 생긴다거나 혹은 기존의 커버넌트 조항에 대한 변경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전환상환 우선주, 즉 RCPS를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재무적 투자자와 많은 약정들을 맺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수반되는 자금 조달 거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법적인 형태가 주식인 금융상품의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다양한 형태의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금 조달 시 재무적 투자자와 약정이 있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한 상무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약정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재무적 투자자에게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약정과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약정들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무적 투자자의 수익률 보장 약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약정으로는 콜옵션과 풀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발행한 상품이 자본으로 분류되는지 부채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맺고 있는 약정으로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 시 재무적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도 같은 조건으로 동반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태그 어롱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가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대주주의 지분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 어롱 라이트의 약정도 있습니다. 특히 태그 어롱과 드래그 어롱의 경우 유사한 약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태그 어롱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인 반면, 드래그 어롱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드래그 어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각 대금 중 재무적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회수하는 워터풀 약정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파생상품 인식 여부에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모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약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들은 모회사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결되거나 혹은 반대로 재무적 투자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체결이 됩니다. 대표적인 약정의 형태는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사선임 및 해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중요한 관련 활동에 대한 동의 여부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회사가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지배기업 입장에서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발행한 금융상품의 자본부채 분류, 파생상품의 인식 등 재무제표 회계 처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경영권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모회사 입장에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을 체결했다면 회계 처리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정을 금융상품을 발행한 기업이 직접 체결했는지 혹은 모회사가 자회사의 FI와 체결했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무님,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 자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약정을 체결하느냐, 아니면 종속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약정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먼저 기업이 자신의 지분증권을 발행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와 콜이나 풋옵션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은 자신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러한 콜과 풋옵션의 조건을 고려해서 발행한 지분상품의 자본 및 부채 분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속기업이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종속기업의 재무적 투자자와 지배기업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의 약정은 종속기업 자체의 재무제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배기업의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기업이 자회사의 FI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미치는 회계처리 영향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회사 입장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선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무님, 그러면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은 지배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종속기업이 RCPS를 발행한 경우에도 지배기업의 의결권 지분율이 여전히 50%를 초과한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겠지만, 여기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잠재적 의결권이라든지 이사의 선의 권한 등을 부여한 경우가 있다면 지배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는 재무적 투자자의 의결권이 50% 미만이지만 재무적 투자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권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배기업이 과반수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아니면 선임을 하더라도 재무적 투자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종속기업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배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K-IFRS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러한 잠재적 의결권의 영향을 고려해서 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서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을 전환 상품이나 옵션과 같이 피취득자의 의결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의 FI에게 약정을 통해서 잠재적 의결권을 부여하였다면 해당 잠재적 의결권의 영향을 고려해서 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한상무님, 그러면 이러한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다른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속기업의 재무적 투자자와 체결한 약정으로 인해서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의 자본부채 분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적 투자자가 종속기업이 발행한 지분상품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지배기업은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러한 풋옵션의 행사 가격으로 지분을 대사화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은 부채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에 배분될 종속기업의 손익의 목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종속기업의 손익 중 지배기업에 기속될 손익이 이러한 특별한 약정으로 인해서 비지배지분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된다고 하면 이러한 약정을 고려해서 지분 비율을 결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비지배 지분이 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재무제표상 파생상품으로 인식될 부분이 없는지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세 가지 사항으로 지배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한상무님, 그럼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 입장에서는 종속기업이 발행한 금융상품 자체는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의 재무적 투자자와 체결한 약정만을 회계처리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 약정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서 회계처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행사 가격이 행사 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풋콜 옵션 계약, 선도 계약, 그리고 워터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드래곤 라잇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약정의 예시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을 체결을 했다면 이 약정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행사 가격이 행사 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워터폴 조항이 없는 드래곤 라잇, 태고롱 라잇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생상품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상무님, 그럼 여기까지 이제 모기업이 자회사의 FI와 약정을 체결했을 때 미치는 회계처리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금융상품을 발행한 기업이 직접 재무적 투자자와 약정을 체결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회사가 자기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재무적 투자자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자신의 재무제표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종속기업 손익에 대한 배분 결정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 및 부채의 분류라든지 파생상품 인식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회계처리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있다면 감사위원회 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네, 상무님.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누구의 자금 조달과 관련이 있는가? 종속기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지배기업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 자체의 자금 조달과 관련된 사항이면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 약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약정의 경우에는 자본 및 부채의 비율, 종속기업 손익에 대한 배분 비율의 결정, 파생상품 인식 여부에 대한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재무적 투자자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약정의 주체와 종류를 고려해서 약정 사항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이 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으나 재무적 투자자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항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승현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종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잘 시청하셨습니까? 오늘 강연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는 저희 삼정 KPMG의 온라인 교육 포털인 삼정 KPMG 아카데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정 KPMG가 제공하는 발가물과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한 정보는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QR코드를 통하여 접속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